정권 심판의 서리빨 같은 구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법안의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학력 경력 조작 의혹, 멤버 유지 논문 표절 의혹 등도 포함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아내 김건희의 특검법이 일시적으로 지체되었지만 범죄 의혹이 부부간의 정으로 무마돼서야 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받고 법정에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역 불패, 무음 공천, 입틀막 돌려막기 공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썩은 물 공천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방탄 공천의 후유증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의 땜질 공천의 진짜 후유증은 4월 10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역대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가 많이 된 정당이, 신인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한 정당이 총선도 승리했습니다. 공천에서 현역 불패면 정작 총선 본선에서는 패배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국민들은 항상 변화를 선택하고 고인물, 썩은 물을 심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혁명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 항목에 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스템 평가, 신들의 진출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경선을 통해 현역 물갈이 포기, 국민의힘의 고인물, 썩은 물 공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혁신과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고인물, 썩은 물을 선택할 것인지 4월 1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연일 선심성 퍼주기 행보를 하고 있지만 분명 역효과를 볼 것입니다. 관건선거 논란을 일으킨다고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은 속내를 파악 못할 바보들이 아닙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변호사를 공천하면 탄핵의 추억이 더 생각날 뿐입니다. 탄핵된 박근혜 변호사를 공천하는 걸 보니 국민의힘이 다급한가 봅니다. 박근혜 수사를 한 검사가 누굽니까? 사욕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도 됩니까? 다 국민 심판거리들입니다.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 선언 정신까지 왜곡하더니 여기에 한술 더 떠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예로 든 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금기시 자체가 열등의식이라는 연합뉴스 보도를 보고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3.1절 행사 뒷배경이 왜 자위대 만세냐는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나온 친일 본색입니까? 낭중지추라고 했던가요? 대대로 친일 본색의 피를 이어온 집단의 감출 수 없는 친일 본색 토착 왜구는 애국심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못살겠다 정권 심판의 깃발 아래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도 아니다는 분노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애국심 투표를 하는 선거입니다. 애국심 투표로 나라를 구합시다. 민심에 대한 언론의 융단 폭격에도 정권 심판의 서리빨 같은 구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샘플과 가장 많은 돈을 들여 비싼 게 정확하다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정권 심판, 민주당 우위의 구도는 변하지 않았고 어제 발표된 MBC 패널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의 구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넬을 보시겠습니다. 판넬에서 보듯이 지역구 투표 의향 1, 2, 3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 31%이고 민주당은 41%, 40%, 44%, 4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총선 성격 인식에서도 정권 견제, 즉 정권 심판이 59%, 정권 지원은 37%일 뿐입니다.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만 국민은 현명하고 위대합니다. 정권과 일부 언론이 결탁하여 민심을 흐리고 있지만 민심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졸로 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반드시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공범을 도피시킨 자가 주범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입니다. 공수처가 관련자들을 강제 수사하자 핵심 피의자를 외국으로 빼돌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동안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황과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작년 12월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7월 31일 대통령 주관 수석 보좌관 회의 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건을 보고받으면서 경로하여 바로 국방부 장관 연결하라고 하였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러한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족 동향을 비롯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주범이 공범을 해외 도피시키고 자신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이 마치 조폭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공범을 도피시킨 자가 주범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최상병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나라를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저열한 행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수사 외압 몸통을 찾아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올려놓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 관리는 아예 포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의 관건 선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퍼주겠다, 저것도 퍼주겠다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하겠다고 한 약속을 다 지키면 나라가 금방 거덜이 날 판입니다. 그처럼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건전, 재정성 원칙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포퓰리즘을 극도로 비난하던 보수 언론들은 왜 잠잠한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동안 물가 폭등과 금리 부담에 우리 국민은 등골 빠질 지경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가구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1.8% 상승에 그쳤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나 됩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6.8%, 외식 물가는 6%, 과일 가격은 9.6%나 올랐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은 찔끔 올랐는데 물가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 식비를 줄이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각 가정에서 대출 이자로 낸 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도 1년 만에 18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나라 꼴은 엉망,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2년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윤석열 정부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대로 못 살겠다면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최수근 상병이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최수근 상병이 왜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박종훈 대령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그 주범 중에 주범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했답니다. 출국 금지시켜도 못마땅할 정도로 출국 금지를 시켜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최수근 상병 관련한 피의자들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빼돌리고 이와 관련이 있었던 대통령실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종득은 공천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 국방부 차관 신범철도 공천을 줬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빼돌리고 그리고 관계 피의자들은 공천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최수근 상병 가족 눈에 피눈물이 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데 나라 지키라고 보냈던 아들을 사지로 그 물 홍수 구덩이로 넣어서 아들을 잃었는데 이렇게 찢어지는 상황에서 관계된 피의자들을 전부 다 해외로 보내고 꽃길을 걷는 공천을 줍니까? 국민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박종철 오문치사를 숨겼던 전두환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최수근 상병을 이렇게 주검으로 몰아세운 이 윤석열 정권과 관계자들 모두 심판해 주십시오. 국힘당 공천은 감동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혁신도 없습니다. 삼무 공천입니다. 변화한 게 뭐 있습니까? 3선 중에 한 명 물갈이 됐다고 합니다. 중진 3선 이상 분은 단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국힘당 공천이 잘 됐습니까? 썩은 물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썩은 물들 중에 돈봉투 논란의 정우택, 돈봉투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공천을 했어요. 그리고 양평의 김성교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죠.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고 선거법 위반이 있어서 끝내는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사람을 다시 또 공천 줍니까? 그것도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하는데 그리고 공흥지구에 어떤 비리가 있는지 국민들이 낱낱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공천 줬습니다.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사람들은 해외 꽃길 공천을 주면서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입니다. 그리고 탄핵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 유영아, 도태우 이런 사람들을 공천한 탄핵 공천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김건희 방탄 공천입니다. 다시 한번 국힘당의 잘못된 공천, 방탄 공천,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입틀막 공천
그리고 비리 공천 모두 심판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광양, 순천, 구례, 곡성의 권양엽 여성 후보, 당에서 26년간 당직자로 일했습니다. 여성국장도 했고 미디어국장도 했고 그리고 국회 행정실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당 행정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약 3년, 약 19년부터 20년 동안 균형 인사 비서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남에 이런 여성 후보 보셨습니까? 광양 출신이고 순천 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김혜경 여사 비서입니까? 대선 때 배우자 팀의 부실장으로 일을 했고 그런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서라며 사천 논란을 말한 국힘당 그리고 언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적 조치 취하고 제가 함께 일을 했던 권양엽 우리 여성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 후보를 비하하고 폄훼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고 법적 책임 묻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발언을 준비했는데 우리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대체적으로 다 미리 지적을 해주셔서 다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천을 놓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무슨 친명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부 아니 여당의 이런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이걸 확대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이런 거의 가짜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언론의 이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아까 서원석 최고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41명의 친명 공천 내용을 제가 아침에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참 고맙기는 합니다만 친문, 친명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과연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친명으로 분류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공천 단수 공천 받으니까 친명했다가 경선 되니까 비명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니까 친명이라고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이거는 언론의 직무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행위 아닙니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인 선거를 그야말로 망치는 반헌정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오늘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비교의 극단적 사례가 바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4년간의 국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영주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혐오에 맞지 않는 소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점수에서 50점을 감점했던 것이고 그래서 배정된 점수 50점이 0점으로 된 것입니다. 주관적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량 평가였습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도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그 음악도 하나 기억이 나는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두 분한테 줄 서면은 다 취업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채용 비리 의혹,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함에도 오히려 영입까지 가면서 공천하는 국민의힘,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특별 당규에 따라서,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미 확정된 평가 결과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량 있는 민주당의 다선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두 자릿수에 이르는 분들이 이선으로 후퇴하셨습니다. 불출마하신 분도 계시고, 경선에서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패배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경선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11분에 이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신진 기회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램을, 변화와 혁신 공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갈등은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임에도 그 진통을 마치 부당한 탄압이나 부당한 결과인 것처럼, 또 내부에 엄청난 내홍과 분열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 조작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한쪽 마지막 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서영교 최고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민주당 같으면은 돈 봉투 주고받은 거 확인되면 절대로 공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천 심사 대상도 아니고 적격 여부 심사 단계에서 이미 배제됐을 것입니다.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변명이 또 가관입니다. CCTV 찍히는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CCTV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봉투를 준 그 업자는 돌려받은 일이 없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줄 것을 왜 받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봤더니 사양하는 척 하면서 쓱 집어넣더군요. 진짜 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이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잊어버리셨습니까?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GTX 노선 또 휘는 거 아닐까?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또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해병 사망 사건, 그리고 해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그 관련자들을 또 과감하게 공천을 합니다.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신범철이니 임종덕이니 이런 사람들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려서.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공천입니까? 국민들에게 뭐 먹어라 이러는 것입니까? 책임을 묻지는 못할 망정 꽃길을 열어줍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공천의 실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당 주요 인사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이 불법 선거, 정말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아닙니까? 대통령은 평소에 안 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이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 두고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경고라도 한마디 합니까?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다 무모할 수 있을 것 같을 겁니다. 주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고발, 고소해봐야 무혐의 처리하면 그만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화무 11호입니다. 국민들은 언젠가 이 난장판 우법천재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4월 10일에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을 확신합니다. 경제는 폭망했고 헌정 질서는 통째로 무너졌고, 국민들은 내 자식 군대 가서 혹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찌 될 것입니까? 국회 입법권까지 저들에게 넘겨줄 경우에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망칠 것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했던 거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무능, 무도, 무책임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